자, 이제 2번 부품을 또 해보도록 하겠어요. 2번 부품의 형상은 어디에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나요? 좌측 면도에 2번 부품이 가장 잘 설명이 되어 있죠? 자, 요거를 만들어 줄 때 좌측 면도를 참조하면서 그리도록 할 거고요. 세 파트에서 요거를 스케치할 평면은 어느 거로 생각하는 게 좋을까요? 그렇죠. 우측면 평면으로 생각하면 좋겠어요. 좌측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요렇게를 그려 가지고 이 방향으로 돌출을 해주면 브라켓 형상이 요렇게 돌출되게 요렇게 의도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얘는 보면은 좌우 대칭입니다. 그죠? 좌우 대칭이에요. 우측면에 일단 스케치 갑니다. 좌우 대칭이란 이야기는 뭡니까? 중심선을 먼저 그어 놓는 게 편하죠. 중심선을 원점에서 수직 방향으로 추가해 놓게요. 그래 놓고 먼저 우리가 잡을 거는 요렇게 선을 추가해 볼게요. 요렇게 선을 추가할 거예요. 요거 갈 때 1번 여기 찍어 가지고 요렇게 내려와서 2번 찍는 지점이 피드백으로 요렇게 파선이 나서 요 선이 일치가 되게 의도하는 게 좋겠어요. 그래서 3번 요렇게 찍고 요렇게 4번 찍고 5번 찍고 6번 내려가고 요렇게 선을 정의해 놓고 치수를 좀 기입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요렇게 2번을 향해 내려갈 때 원점에 대해 피드백 일치 떴죠? 그죠? 요럴 때 클릭하고 3번 클릭하면 이 선은 이미 원점에 대해서 일치가 떴어요. 그리고 이렇게 4번 클릭, 5번, 6번. 자, 그러면 좀 전에 이야기한 피드백을 잘 활용을 했으면 원점하고 제가 표시한 요 수평선은 일치라는 구속이 이미 떴습니다. 자, 우리는 요거를 이제 미러 할 거예요. 얘네를 크로스로 셀렉트 해가지고 크로스로 중심선과 객체들을 다 선택해가지고 요소 대칭 복사 바로 갑니다. 요소 대칭 복사가 됐으면 자, 먼저 어느 치수를 넣는 게 좋을까? 제일 바깥에 있는 수직선들 요거의 치수를 넣는 게 좋겠어요. 얘는 실측 안 해도 됩니다. 베이스 부품 할 때 1번 부품 할 때 그렇죠. 40으로 이미 해놨어요. 40. 그리고 1번 부품 할 때도 요렇게 간격 치수는 이미 확인했었어요. 14. 그렇죠. 자, 그러고 난 다음에 요거를 선의 길이, 요거는 1번 부품 할 때 이미 했어요. 역시 몇이에요? 3. 그러면 바닥 쪽은 요렇게 치수가 다 정의되는 거죠. 이게 40이 아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스 부품하고 조립이 안 되겠죠. 그리고 14하고 요 3이라는 치수가 안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베이스 부품의 홈하고 모양이 다르겠죠.
그럼 선 그리기를 이용해서 끝점 일치, 끝점 일치 보고 이렇게 수평선을 추가하면 바닥 형상은 다 끝나네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위쪽에 거를 실측하도록 합시다. 먼저 좌측면도에서 뭡니까? 그 부시 홀더 3번 부품이 이렇게 끼워지는 간격을 실측해 보세요. 얼마 나오나요? 맞아요. 32. 그 다음으로 요 홈에 조립하는 홈의 깊이를 측정해 보면 요거는 얼마 나오시던가요? 5. 맞아요. 자, 요거는 검사를 해 봅시다. 검사를 해 보는데 평면도에서 부시 홀더죠. 3번 부품 부시 홀더죠. 요거의 간격을 재봐도 32가 나올 거예요. 3이 나오죠. 그리고 파선이 그 좌측면도의 브라켓의 홈 윗면이고, 그 다음에 요 실선으로 표시된 게 브라켓 부품의 위로 가는 선이었죠. 요거도 재보면 5가 나올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것이 서로 요것은 좀 맞다 이거예요. 오케이? 왜 이렇게 투상도들 왔다 갔다 하면서 다 검사하는 거예요? 요 과제는 조금 애매한 게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야기하자면 요거 바닥선이 서로 일치하지가 않아요. 동일선상으로 정렬도 안 돼 있어요. 그죠? 이런 것도 좀 문제이기도 해요. 자, 그러면 지능형 치수로 기입을 해 줍시다. 요 간격은 3이었죠. 그리고 요 깊이는 그냥 선으로 그냥 클릭해서 깊이는 5였죠. 그러면 끝점 일치를 이용해서 이어줄 수가 있네요. 그죠? 자, 끝점 일치로 선을 이어 줍니다. 여기 더블 클릭이 됐네. 짧은 선이 추가됐었구나. 자, 그러면은 이제 남은 거는 뭐예요? 브라켓의 제일 높은 요 값을, 높은 모서리의 값을, 거리 값을 확인해야 되겠죠? 자, 요거 얼마 나오던가요? 44? 44? 그 정도일 텐데. 네, 요거는 44로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 선과 요 선의 간격을 44로 넣어주면 완전정이 되겠죠? 완전정이 되겠어요. 자, 요거하고 44. 자, 요렇게 해주면 돌출 보스 베이스를 위한 스케치는 다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죠? 자, 얘를 돌출 보스 베이스 가도록 할게요. 여기까지는 문제 없죠? 돌출 보스 베이스. 본체 부품에 브라켓이 들어갈 홈의 깊이가 얼마였어요? 18이었죠? 그죠? 블라인드 형태로 이거 18로 돌출을 하셔야 되겠죠? 요거 다른 거로 돌출하면 안 돼요. 다른 값으로 가면은 안 돼요. 자, 그러면 얘도 18. 자, 그러면 요렇게
이 부품이 베이스 피처가 만들어졌는데 얘는 파트 이름을 02 브라켓 요렇게 저장을 해주면 되겠어요. 베이스 피처 만들었으니까 부품명 02 브라켓 다시 드릴 지그 3 저장하셨나요? 오케이. 저도 그럼 저장할게요. 우리가 요거를 저장해 놓은 상태에서 요 이름을 가지고 한마디 더 하자면 구조적으로 봤을 때 부시 홀더를 1번 베이스 부품에 대해서 일정한 거리를 두고서 받치고 있는 역할을 하죠. 브라켓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죠. 이랬을 때 브라켓이라는 이름을 써도 되지만 다른 부품명을 써도 됩니다. 어떤 것으로 부품명을 써도 되냐면 얘는 서포트라는 것으로 부품명을 기입해도 돼요. 서포트라는 이름을 어떤 때 붙인다? 다리처럼 뭔가 받치는 역할을 할 때 서포트라는 부품명을 많이 써요. 그럼 쌤, 브라켓이라는 이름은 어떨 때 쓰는 건가요? 서포트 설명한 거하고 비슷해요. 그런 용도로 브라켓 어떤 위치를 거리를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브라켓이라는 부품명도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 면에서 브라켓이라는 이름을 가도 되고 서포트라는 부품명으로 결정을 하셔도 상관없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게 뭡니까? 1번 부품하고 베이스 부품하고 이 브라켓을 어떤 조립 관계로 갈 것이냐 생각해야 되죠. 볼트로 체결하는 거죠. 볼트로 체결하는데 브라켓에는 뭘 뚫어야 되겠어요? 카운터볼을 뚫어야 되겠죠. 그래야 볼트의 머리가 이렇게 매립이 되고 볼트 원통이 이렇게 여유 구멍에 맞춰서 지나가고 본체에는 어떤 구멍이 깎여 있다? 암나사가 뚫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면 이 카운터볼을 어디다 뚫어 놔야 될까? 나는 이 방향으로 본체를 향해 조립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요 면에다 스케치하면 안 되겠죠? 화면을 뒤집을게요. 돌려서 여기에다가 스케치할게요. 의식적으로 방향을 맞춰 놓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이거부터 할까요? 자, 내가 이쪽 방향으로 조립하는 거야 라는 거를 내가 의식적으로 1 곱하기 45도를 표시해 주는 게 구분이 잘 될까요? 1 곱하기 45도. 왜 그래요? 여기가 각진 모서리로 있으면 1번 부품의 구멍에 각진 모서리로 있으면 얘가 끼워 넣을 때 안 좋겠죠? 그래서 조립 방향 못따기를 정해 놓고, 그러면 이게 방향성이 정해졌으니까 여기다 카운터볼 시작하면 안 되겠구나 이런 생각 들죠? 그래서 화면을 돌렸어요. 요 면에다가 카운터볼을 출발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죠. 그러면 요 면에 스케치 갑니다. 1번 부품 하면서 구멍에 대한 위치는 직선대 뚫을 때 이미 정의했었어요. 그죠? 자, 그러면 이거 1번 부품 할 때처럼
중심선부터 추가해 볼게요. 원점에서 이렇게 세로 방향으로 중심선을 추가하고 점 스케치 딱 찍어 놓고 얘네 두 개를 크로스 셀렉트 해가지고 요소 대칭 복사로 넘길게요. 1번 부품 할 때처럼 똑같이 가시면 돼요. 이 치수가 다르면 안 돼요. 얼마였어요? 26. 바닥에서 올라간 요 Y방향 치수는 얼마였어요? 8이죠. 다른 치수를 넣으면은 1번 베이스하고 조립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해서 26과 8 요거는 1번 베이스 부품의 암나사 구멍의 위치와 똑같이 배치를 해야 돼요. 요거는 검도할 때 바로 확인이 되는 치수입니다. 자, 요런 거는 틀리면 큰일 나요. 자, 구멍가공 마법사를 가기 위해서 디스플레이 유형은 은선 제거 상태로 놔뒀고, 아이고, 구멍가공 마법사 뭐 쓴다고 했어요? 에? 이게 왜 이게 뜨냐? 잠깐, 면이 클릭이 됐나? 자, 이렇게 해놓고 다시 카운터보. 아까 이거 홈 요거 눌러놔서 그렇군요. 자, 카운터보로 선택하고 표준 규격은 KS 이고 구멍 붙이 볼트 구멍의 크기는 몇이라고요? M5. 그 다음에 마침 조건 다음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겠어요. 자, 정리하자면 카운터보 KS에 구멍 붙이 볼트 M5 마침 조건 다음까지. 요거 확인되셨으면 면은 여기로 선택을 할 것이고요. 스케치해 놓은 요 점 두 개를 위치로 결정하기 위해서 클릭할게요. 자, 바로 배치해 봅시다. 위치 탭 눌러서 면을 한번 클릭했고 스케치해 놓은 점에다가 일치를 보면서 클릭 됐죠? 확인. 자, 요거 잠시 뭡니까?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저는 다시 바꿨고요. 단면 보기에서 요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렇게 좀 조절을 해서 이야기할게요. 얘가 이 방향으로 꽂게 하기 위해서 요 모서리에다가 1 곱하기 45도 적용해 놨죠? 그러면서 카운터보의 방향은 요렇게 들어가는 게 맞는 거죠? 그죠? 베이스 부품의 여기쯤에 암나사가 있기 때문에 카운터보의 위치가 여기에 있어야 맞습니다. 앞으로 요거 신경 쓰면서 계속 볼 거예요. 자, 스케치를 숨기기.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해 그려 놓은 스케치는 숨기기 해 주시고요. 세이브. 이제는 이 위에 면을 가지고 또 스케치를 해야 돼요. 위에 면에다가 또 스케치를 해야 되는데 뭐를 스케치한다? 얘네들 뭔가 조립한다고 그랬죠. 가운데는 뭘 조립한다고 했어요? 볼트. 그죠? 볼트. 그러면은
그러면은 얘도 가만히 보니까 3번 부시 홀더에는 카운터 보호가 있을 것이고, 카운터 보호로 이렇게 구멍이 있을 것이고, 2번 브라켓에는 여기 암나사를 내야 되죠. 그죠? 2번 부품에는 암나사, 2번 부품 베이스 부품에는 브라켓 부품에는 암나사가 나야 되고, 3번 부시 홀더에는 색깔을 3번 부시 홀더에는 여기가 카운터 보호로 뚫려야 볼트를 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요거하고 평면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요거 맞춤핀 구멍은 요렇게 두 군데죠. 볼트를 체결하기 위한 앞나사 구멍을 나사 깊이 10으로 하듯이 맞춤핀을 꽂기 위한 요 구멍의 깊이도 10으로 생각하시면 무난합니다. 왜? 여기도 부분 단면이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요거의 위치를 가만히 관찰해 보세요. 평면도입니다. 평면도에서 요 선에서부터 여기까지 요 거리를 확인해 보세요. 센터에 구멍이 배치가 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한쪽으로 좀 치우쳐 있죠? 요게 10이에요. 이 부품의 두께가 18이었잖아요. 그죠? 이게 가운데에 구멍들이 뚫려 있겠거니 라고 그냥 설계해버리면 틀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어느 모서리부터 해요? 조립 방향을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투상할 때 요 방향으로 조립된다 라는 거 맞추기 위해서 미리 못따기 하고 막 한 이유가 방향을 헷갈리지 않으려고 이렇게 해 놓은 거죠. 그러면 제가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하고 검은색으로 표시하고 있는 여기가 파선으로 문제지에서 파선으로 표시된 요 모서리 선인 셈이죠. 요거를 기준으로 스케치 점을 찍는 것들이 얼마씩 떨어져야 된다? 10. 자, 이 위치 틀리면 큰일 나요. 그죠? 중간이면 아무 걱정이 없어요. 그죠? 한쪽으로 치우쳐 있기 때문에 이 위치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스케치 갑니다. 이면에 스케치 가서 평면도를 보니까 이거 위아래 대칭으로 보입니다. 요 위치들이 위아래 대칭으로 보여요. 그럼 먼저 뭐 해야 될까? 원점에서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중심선을 먼저 그려놔야 대칭으로 잡을 수 있겠죠? 네. 자, 중심선. 자, 이렇게 수평으로 중심선 추가했고요. 점 스케치를 여기에다가 찍어 놓을 텐데, 이 모서리에서 얼마 떨어진다 이게? 10. 오케이. 자, 일단 요거 위치가 중요하니까 요거부터 치수는 먼저 넣어 놓을게요. 그러면 이 점과 중심선을 선택해서 다중 선택해서 요소 대칭 복사 해줘야 되겠네요. 요소 대칭 복사 갑니다.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인지 확인해 보세요. 요것도 얼마 나와요? 응? 점은 안 나올 텐데. 좀 애매하게 보이긴 하겠다. 그죠? 반올림으로 20으로 보세요.
19보다 약간 크니까 19보다 크고 20 쪽으로 더 가까이 가 있다. 그죠? 20으로 요거 보시는 게 좋아요. 20. 그러면 이 점과 점의 거리 값을 대칭되어 있으니까 안심하고 20으로 넣고요. 여기서 그냥 스케치 끝내면 안 됩니다. 점을 하나 더 찍을게요. 왜? 앞나사에 대한 자리도 해야 되죠. 자, 그러면 요거 찍을 때 일치로만 찍으세요. 중심선에 대해서 일치로 찍으세요. 중간점 안 됩니다. 자, 20이라는 치수를 넣고 점을 일치만 보고서 찍고, 그런데 말입니다. 이거 중심의 위치가 같죠? 동일선상에 놓여있죠? 그러면 뭡니까? 앞서 찍어 놓은 스케치점하고 요 스케치점하고는 수직으로 구속을 해 놓으면 딱이죠? 이제 스케치 끝났어요. 문제 없나요? 여기까지는 잘 됐죠? 네, 스케치 종료. 그러면 디스플레이 유형을 은선 제거로 바꿔 놓으시고요. 자, 먼저 구멍가공 마법사를 들어가는데 직선 탭부터 갑니다. 직선 탭에서 M5, 요거는 블라인드 형태 10에 드릴 깊이는 1.25배, 10 곱하기 1.25배 요렇게 해주시고요. 직선 탭 구멍, KS의 탭 구멍, M5 밑에 있는 것이 나사 깊이를 입력하는 창이라고 했죠. 그리고 위에 거가 드릴 끝자리를 기입하는 창이라고 했고요. 10 곱하기 1.25배. 쌤 암산으로 12.5 나오잖아요. 그래도 계속 이렇게 외우느라고 쓰세요. 그러면 위치 탭으로 가는데 면은 요거 1번 면은 그냥 선택하면 되겠고, 위치는 어느 점만 선택한다? 그렇죠. 마지막에 찍은 가운데 점 여기만 선택할 거예요. 쌤요, 그러면은 위아래 점은요? 이 스케치 또 쓸 거예요. 구멍가공 마법사 또 쓸 거예요. 자, 요렇게 갑니다. 이게 또 구멍가공 마법사 열었어요. 이번에는 어떤 걸 써야 될까요? 구멍입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구멍이에요. 구멍의 유형이 3개가 있는데 이때 뭘 써야 될까? 맞춤핀 구멍으로 가는 게 맞아요. 찾았어요?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5로 요거 실측이 되죠. 그죠? 평면도에서 요거 5파이로 실측이 돼요. 그리고 스크롤 내려가지고 마침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 깊이 10. 오케이. 다 보이죠? 우측 상단에 있는 구멍 기능을 썼고요. 유형은 맞춤핀 구멍으로 선택을 했고, 구멍의 스펙에서 크기는 5파이. 여기 맞춤에 대한 중간에 항목은 이거는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요런 거는 웍스에서
요거를 끼워 맞춤을 보기 위해서 디스플레이도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거는 넘어갈게요. CAD에서 우리는 바로 쓰는 거니까. 맞춤 조건은 블라인드 형태로 해가지고 구멍의 깊이값 10으로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위치 탭으로 가가지고 면은 여기를 첫 번째로 선택하고, 그 다음에 스케치해 놓은 요 두 개의 점을 위치 결정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 클릭 일치 보면서 클릭 해주면 되겠죠? 자, 갑니다. 확인. 구멍 가공 마법사를 위한 스케치. 얘는 이제 숨기기 할게요. 숨기기. 디스플레이 유형은 모서리 표시 음영으로 다시 바꿨고요. 그러면 요것은 이제 드릴 지그의 2번 브라켓 부품은 더 할 게 없나요? 뭔가 조금 생각나는 거 있지 않아요? 맞춤핀 들어가는 여기에 필렛을 줘야 되느냐, 아니면 조립 방향 못다기 이런 거 줘야 되느냐? 안 줘도 돼요. 석환 씨 왜? 부시홀더에 대한 못다기 잘 이야기해 줬는데, 그거 이야기하려고 나도 하던 중이었는데, 잠깐. 맞춤핀의 조립 방향 못다기 요거 필요하지 않느냐, 요런 생각이 들 것 같아 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먼저 해볼게요. 뭐냐, 부시홀더가 요렇게 생긴 애죠. 부시홀더에다 구멍을 뚫으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구멍을 뚫으라고 이렇게 쇠가 이렇게 날개처럼 이렇게 뚫을 때 요런 게 생기죠. 브라켓하고 밀착되면서 조립이 돼야 되는데 요런 게 좀 안 좋겠죠. 가공 흔적이 남아 버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철판의 경우 구멍을 빵 뚫으면 어떻게 돼요? 뚫은 것 때문에 요렇게 토독 튀어나온 게 요렇게 생기죠. 요런 것들이 남아 있으면 뭡니까? 브라켓하고 조립할 때 그 틈이 생겨버려요. 간격이 생겨버려요. 그죠? 질문을 잘 했는데, 요럴 때 아예 부시홀더하고 브라켓하고 이렇게 낑겨 놓은 상태에서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될까? 방금에 이야기한 그런 문제 안 생기겠죠. 오케이? 그러기 때문에 야중에 자, 방금 전에 이야기한 부분 부시홀더하고 이야기하다가 말았는데, 3번 부품과 동시 가공이라고 요렇게 치수를 기입할 때 표시할 거예요. 맞춤핀 구멍을 가공할 때 2번 부품 따로 가공하지 말고 3번 부시홀더 부품을 여기 얹어 놓고 구멍을 뚫어라, 이런 식으로 주소를 달 거예요. 오케이? 3번 부품에도 역시 이 맞춤핀 구멍에 대한 이야기할 때 2번 부품과 동시 가공 요런 말을 넣을 거예요. 자, 그러기 때문에
좋은 질문이어서 요거 저도 좀 의도하던 부분이라서 질문이 마침 잘 나왔어요. 자, 그러면서 여기에는 못따기 안 넣는 게 좋겠고요. 그러면은 이제 또 석환 씨가 이야기한 거에서 여기 이야기하는 거죠. 여기 이거는 좀 난감하네 이거예요. 진짜 난감하네 이거예요. 그래도 그냥 넣겠습니다만. 왜 그러겠어요? 높이가 너무 낮아요. 얘는 5mm 밖에 안 돼요. 그죠? 5mm 밖에 안 돼요. 그래가지고 둘 중 하나에 못따기 넣는 거로 가야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브라켓에다가 조립방향 못따기를 넣었다면 3번 부품에는 못따기 넣으면 안 되겠고요. 예를 들어 또 3번 부품에 조립방향 못따기를 넣었다? 그러면은 브라켓에는 조립방향 못따기를 빼는 게 낫겠죠. 그죠? 이게 5mm 구간밖에 안 되잖아요. 5mm 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조립방향 못따기 둘 중 하나만 넣는 게 적합하겠다. 자, 오늘 우리는 브라켓에다가 조립방향 못따기 넣는 거로 갑니다. 표시하셨나요? 됐죠? 아이, 메모리 알았어. 메모리가 부족하다네 또. 자, 그러면은 2번 부품에서는 이제 다 끝났어요. 2번 부품은 다 끝났어요. 그죠? 자, 얘는 저장하시고 마무리 하세요.